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맹큐의 경제학 미시경제 파트가 되겠습니다. 챕터 5장의 탄력성과 그 응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처음에 앞에 첫 번째 줄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어떤 이유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대요. 여러분, 미국에서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상승했을까? 이 얘기는 사실은 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몇 가지 예를 든 게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석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전쟁으로 인해서요. 전쟁으로 인해 중동에서 석유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차질이 발생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이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 석유를 다 흡수해 가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블랙홀 전기 청소기처럼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석유에 대한, 이거는 수요 측면이 되는 거예요. 석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경우도 바로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공급의 감소니까 공급 곡선 상방이동이고, 이유는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요. 살짝 복습 삼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석유에 대한 거래량이고 가격이면 왼쪽에 나와 있는 요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게 되고요. 자, 근데 밑에 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게 Q고 이게 P인데요. 여기 공급이 있고 수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측 이동하게 되면 여기서 균형점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미국 의회가 휘발유에 대해서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미국이 휘발유에 대해서 텍스를 부과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이 움직여도 되고 공급 곡선이 움직여도 되겠지만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상승하게 되었을 때 이 상승한 결과가 자, 민간의 경제 주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거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자,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오케이, 맞죠? 휘발유에 대한 수요는 감소해요. 소비가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Q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 알 수 있죠.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을 하던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에 대한 소비자들은 올라간 가격 때문에 곡선 상에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소비를 줄이게 된다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거 방향은 오케이, 알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휘발유 소비량 감소한다라는 이렇게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디까지 볼 거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휘발유 소비가 얼마나, 그게 초점이에요. 자, 얼마나에 밑줄 치세요? 감소하는데 이거요, 정도를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감소하는데 그 정도가 우리의 지금 관심사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탄력성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얼마나라는 얘기를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탄력성이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탄력성이란,
첫 번째 줄 볼까요?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시장 조건 변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간주했던 다른 요인들을 변화했을 때 외부적인 쇼크가 온 거예요.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 충격에 대해서 자, 얼마나 민감하게 밑줄 치세요.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라는 반응성의 정도, 그게 바로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어떤 이벤트 사건이라든가 정책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휘발유 가격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의 변화, 사건이라는 게 현실의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 뭔가 외부 충격으로 예측하지 못하게 탁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 변화에 대해서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쇼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쇼크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거를 분석할 때 그 영향의 방향뿐만 아니라 지금 살펴보는 게 방향도 있어요. 방향이라는 것은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게 소비자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냐 그런 게 바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민감하게 이건 바로 방향뿐만 아니라 크기도 거기 관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이제 관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됐어? 앞에 나와 있는 얼마나 요 사례에 대한 거기 답이 거기 나와 있는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많은 사람들이 휘발유 가격 변동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니? 그런 실증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휘발유 소비량이 단기보다는 장기에 훨씬 더 크게 감소합니다. 자, 다시요. 휘발유 가격이 비싸졌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단기에는 짧은 시간에는 어떻게 돼요? 휘발유에 대한 소비량이 주는데 조금밖에 못 줄어요. 왜냐면 우리가 휘발유 없이는 어떻게 자동차도 다 굴러가기가 어렵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에는 조금 감소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 길게 지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장기예요. 장기에는 휘발유에 대한 소비량이 어떻게 됐다? 많이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단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단기보다는 장기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되었고요. 거기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10% 인상되었을 때 거기 보시면 휘발유 가격이 10% 인상되었을 때 1년 뒤에는 2.5% 감소했지만 자, 감소한 크기가 2.5%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지만 5년 뒤에는 소비가 6% 감소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휘발유 감소의 절반은 대체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소했습니까? 라고 하면 이유는 뭐야? 라고 하면은 단기에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장기에는 운전을 덜 한다. 이렇게 피하는 거죠. 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 자가용 휘발유 가격이 비싸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에너지 효율적인 차량으로 차종을 바꿉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인 옛날에는 연비가 안 좋은 걸 막 탔는데 뭐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 문제도 있긴 했지만 디젤 같은 걸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 여기도 보면 이게 휘발유가 단계도 감소하고 장기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는데 지금의 관심사는 그 크기가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챕터 5장에 나와 있는 탄력성과 그 응용 파트에서는 뭘 다룰 거냐면요. 어떤 수요나 공급에 대해서 어떤 외부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얼마나 그 충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다. 즉 방향보다는 그 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